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5번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 건데요. 이게 정답이 몇 번이냐면은 3번이에요. 그죠? 3번인데, 자, 여기 3번부터 설명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3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인데, 체크하고, 자, 답 체크하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거래 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 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 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 기록, 부실 등 기재죄 및 부실 기재 공전자 기록 행사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우리 판례는 자,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판례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자. 자, 요거 체크하고 자, 봅시다. 자, 조금만 자, 여기 한번 봐보자고. 자, 여기 보시면은 판결 요지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예, 읽어볼게요. 부동산 등기법이 2005년 12월 29일 법률제 7764로 개정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에 거래 신고 필증에 기재된 거래 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 가액을 부동산 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당사자나 자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자 여기 한번 보자.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 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 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5년 7월 29일 법률 7638호로 전부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자, 요거 보자. 개정 취지를 잘 보자고. 자, 여기 이렇게 할까? 자,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 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 의무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된 목적이 뭐냐면은 그죠? 그 법이 개정된 목적은 바로 뭐에 있다는 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대요. 권리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자. 그래서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가액을 시장 등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 필증을 받은 뒤에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 가액 부동산 등기부에 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되면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과태료로 일단 처벌하게 처분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과태료 받게 하는데 이미 목적을 달성한 거지, 이것을 형법적으로 뭘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형법상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그 경우에 어쩐다? 부동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판례 번호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2012도에 12363 2012도에 12363 자, 요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 문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보자고. 그래서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 신고 필증 받은 뒤에 자, 이를 기초로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 가액을 기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공전자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요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정답이 안 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사문서야 유용위조만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용위조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그렇죠. 자, 공문서인 경우에는 유용위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무용위조를 함께 처벌하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유형위조하고 무형위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무형위조하고 유형위조. 그러니까 유형위조가 뭐고 무형위조가 뭔지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무형위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무형위조. 무형위조는 자, 끝에 죄명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자, 여기 적어볼게요. 끝에 죄명이 뭐라고? 여기 지렁이표 어디 갔냐? 그죠? 조금만 계셔. 자, 여기 어디 갔냐? 지렁이표가 안 보이네. 자, 작성으로 끝나는 거 있죠? 그죠? 작성. 자, 요렇게 되는 거. 자, 지렁이표가 잘 안 보이네. 자, 어디가 있어? 지렁이표가. 자, 지렁이표가 안 보이네. 그죠? 아이씨. 저도 이게 워드 실력이 여기 있구나. 자, 작성으로 하는 것은 무형위조고요. 그리고 유형위조가 있죠? 그죠? 유형위조. 유형위조는 자, 끝에 죄명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위조로 끝나. 위조. 예? 되셨나? 요거를 좀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무형위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 작성으로 끝나잖아.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무형위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 예로서 유형위조는 어떤 게 있냐면은, 공문서 위조. 그죠? 끄트머리 죄가, 끝말이, 위조죄로 끝나. 사문서 위조. 그죠? 요렇게 끝나는 거. 예? 요걸 갖다가 유형위조라 그럽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죠? 다시 한번. 자, 무형위조는 뭐야? 끝에 죄명이 이름이 작성으로 끝나요. 유형위조는 어떻게 된다? 끝에 죄명이 뭐로 끝나? 위조로 끝나. 그래서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이렇게 끝나는 거야. 오케이?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에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또 자, 우리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사문서의 경우 우리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원칙이 뭐냐면은 원칙이 유형위조를 처벌해. 유형위조. 끝이 위조죄 이렇게 된 거. 자, 유형위조만 처벌하고 있고 유형위조만 처벌하고 있고 자, 예외적 보충적으로 어떤 거라고 있냐면은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있어요. 무형위조. 자,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있어. 예? 자, 요것도 알려드릴게. 예외적으로 자, 조금만 예외적으로 자, 그래서 뭐가 있다고? 허위 진단서 작성죄. 자,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형법과 공문서가 아니라 우리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에는 원칙이 유형위조만 벌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샘플이 뭐다? 바로 허위 진단서 작성죄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죠? 요거 이해 안 가면 안 돼. 이거 이해하셔야 돼. 되셨죠? 이해 가죠? 예. 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거, 지금 요 문제 있죠? 요거는 언제 시험에 나왔냐면은, 자, 22년도에, 자, 순경시험에 나왔어요. 순경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유형위조만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죄가 뭐다? 허위 진단서 작성죄라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알아두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하나만 더 소개를 좀 더 드려보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은 국립경찰병원장인데 국립경찰병원 의사예요. 근데 이 의사가 어떻게 돼?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했어요. 자, 이런 경우 있겠죠. 그죠? 자, 이 경우에 죄명을 한번 뽑아봐라. 자, 우리 형법은 이 경우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이런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허위 진단서.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되고, 자, 어쩐다는 거야?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성립 안 된다. 자, 성립 안 됨.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을게요.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바로 사문서 부분에서 다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국립경찰병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요거 시험에 더럽게 잘 나옵니다. 자, 요거 판례 번호도 기억해 놓으셔. 자,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2003도에 7762. 자, 요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나왔다면 요거 애들 잘 틀려. 그죠? 그래서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사문서의 종류란 말이야. 그래서 사문서의 종류에서 어떻게 한다? 바로 사인인 의사인 경우만 된다는 거야. 그죠? 여기다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리. 그래서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어쩐다는 거야? 바로 사인인 경우, 사인인 의사인 경우, 의사가 했을 때만 성립한다. 자, 요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국립경찰병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시는 것이지 진단서 작성죄는 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해 두고, 다시 정리하자면은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사인인 의사가 했을 때만 성립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박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여기 1번, 2번, 이제 1번은 설명했고, 이제 2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 설명.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외에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의미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법률관계의 발생, 존속, 변경, 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 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가 더럽게 기네. 내용을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 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니 되고, 그렇죠? 자, 잘렸으니까 또 설명 드릴게요. 아니 되고까지 했어.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 권리, 의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된다. 오케이. 자, 맞는 얘기로 처리하시면 되고, 자, 이런 경우에 보죠. 지금 지문이 있잖아요. 1번 더럽게 짧죠? 그죠? 1번 더럽게 짧어. 2번이 더럽게 길고 3번 보통, 4번 보통이야. 예? 자, 이 경우에 있잖아요. 2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의심을 하고 막 몇 번이고 읽어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간파가 됐어.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에 출제자가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를 모르는 거야. 형법 내공이 짧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판례 원문에 있는 걸 쭉 그냥 거기다 갖다 꼬라 박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길다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출제하다가 마땅하게 적당하게 말을 못 만들어내니까 그냥 판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옮겨 놓은 거야.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4번. 공무원의 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자, 보조의 동그라미하고 공무원의 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그랬죠. 일단 이 양반 뭐야? 친분이 공무원이죠. 자, 그래서 허위 공문서를 기한했어요. 그런데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결재를 맞지 않고 거치지 않았다 했었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까지 그냥 찍어버렸어요. 자, 이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을 건너뛰어서 뭐가 되는 거야? 아예 직인까지, 그죠? 결재권자의 결재도 없이 지 멋대로 직인까지 찍어버리면은 이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야. 허위 공문서 작성이 아니라. 되셨나?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이 보조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직인까지 어떻게 된다? 결재 맞지 않고 직인까지 아무렇게나 찍어버리면은 공문서 위조가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지가 않고 공문서 위조로 가버립니다. 직인까지 지 멋대로 찍어버리면. 되셨나요? 요거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뭐 요 문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설명하던 거 좀 얘기 좀 더 드려보자면은,
그래서 유형위조, 무형위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위조죄가 시험에 나오면은 어쨌든 무형위조, 유형위조 이렇게 크게 머릿속으로 두 개를 깔라갖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끝에 죄명이 뭐뭐뭐 작성죄로 끝나면은 무형위조를 말하는 거고요. 끝에 죄명이 뭐뭐뭐 위조죄로 이렇게 끝나면은 유형위조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무형위조 같은 경우에는 뭐를 뻥 까는 거야? 내용을 뻥 깐다 적어놓으세요.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거야. 되셨나요? 작성 권한은 있어. 하지만 그 문서의 내용을 뻥 까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위조 같은 경우에는 어쩐다는 거야? 유형위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명의인을 뻥 까는 거야. 명의인을 허위로 사칭해서 만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느냐.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좀 타이프 쳐서 적어볼게. 그래서 무형위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한다? 그 내용을 뻥 까는 거야. 내용을 뻥 깐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유형위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바로 명의인을 뻥 깐다. 명의인을 뻥 깐다.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거 아니야. 예? 되셨나? 다시 한번 정리해. 자, 그래서 무형위조는 어떤다? 끝에 죄명이 뭐뭐뭐 작성으로 끝나고, 그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렇게 끝나고, 자, 뭐를 처벌하기 위함의 목적이다? 그 내용, 문서의 내용을 뻥 깐 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바로 무형위조 뭐뭐뭐 작성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지 않고 명의인을 뻥 깐 거, 이걸 유형위조라 그래요. 끝에 죄명이 뭐뭐뭐 위조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대한, 공부에 주력을 하셨으면 하고, 지금 와서 새로운 책을 산다던가, 뭐, 지금 와갖고, 뭐, 두꺼운 책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기존에 공부했던 책으로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요. 뭐니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경찰 순경시험 문제 3년치, 경찰 간부후보생 문제 3년치, 경찰 승진 문제 기출문제 3년치, 그 다음에 변호사 기출문 3년치, 검찰직 3년치, 97급 다 요렇게 해갖고 문제 풀고 시험장 가셔. 그러면 그거 공부하기도 바빠 이 양반들아. 무슨 너무 강사가 썬 모의고사 풀 시간이 어딨냐. 예? 됐죠? 자, 그거 공부하고 가요. 예.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